여러분들 동영상 보는 그 블로그 카페입니까?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PDF 문서로 다 있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칼라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으니까 보시고, 자 이제 204페이지 펴 보시면 문제집 12번 문제 보세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첫째, 민법상 조합 1번 질문 보시면 그 자체명으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민법상 조합은 당사 적격이 없죠. 자기 이름으로 등기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인과 법인과 비법인 사단재단은 할 수 있지만 민법상 조합은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체명으로 등기할 수 없다 있고,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그 부동산 처분 제한 등기, 수용의 경우는 처분 제한 등기도 전부 다 없어집니다. 깨끗한 상태로 가야 돼.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수용은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원시 취득이니까 등기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되, 이전 받을 때 수용의 성실, 원시 취득의 성질이 있어서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깨끗한 상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등기를 다 직권말소하는 절차가 나온다. 직권말소. 그래서 수용의 경우에 특징,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이거 사업시행자 단독신청이라는 거. 사업시행자 단독신청. 근데 수용 재결이 실효됐다. 재결이 실효됐을 땐 그 이전 등기 말소 등기할 때 이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전부 다 뭐다? 단독신청이지만 재결이 실효돼서 그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는 사실. 그 말소는. 그리고 단독신청이므로 여기에 의무자가 없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나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이 직권말소한다는 것은 깨끗한 상태로 가져간다고 했죠. 그래서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했어? 수용 개시일에.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A 소유 토지를 B가 공익 목적으로 수용해 버렸다. 그럼 여기 수용 개시일 요 날짜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 요 날짜 기준으로 소유권이 변동돼. 그럼 이전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한다? 단독신청. 즉 등기 권리자 단독신청하는 거예요. 단독신청 이전 등기할 때 여기에 붙어있던 각종의 등기들 이걸 다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 소유권 이외의 등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후 묻지 않고, 요 수용 개시일 전에 있었던 것이건 후에 있은 건 이거 다 직권말소, 다 직권말소 되는 거예요. 전후 불문하고 직권말소해라. 근데 다만 두 가지 주의할 게 있다 했죠. 첫째, 그 부동산 위에서 존재한 지역권, 이걸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해요.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만 됩니다. 편익이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해 준 거. 요것은 말소하지 말라. 제외시키라는 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그렇고, 즉 전후 부장 다 직권을 말소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은 수용 개시일 이후 거만, 수용 개시일 이후의 이전 등기만 직권 말소한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단 수용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수용 개시일 이후의 이전 등기, 요것은 직권 말소에 제외시킨 하나가 예외가 있어요. 수용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요때 개시일 이전에 먼저 상속이 생겼다. 법률 규정에 따라 물권 변동이지. 이 날짜 소유권을 취득한 거. 이에 따라 상속 등기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용 개시 이후에서도 이거는 이미 물권 변동 이거보다 앞서 생겼으니까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하나씩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 전후 묻지 않고 다 직권 말소하되 요역지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시 이후 거만 이전 건 영향 안 받아. 그런데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후의 이전 등기는 말소하면 안 된다. 알았어요? 그리고 재결이 실효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 단독 신청했지만 실효돼서 수용 개시 실효됐을 때는 그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이 말소는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처럼 최근에 나온 것도 이래요.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그 부동산 처분 제한 등기, 이거 가압류 과청은 모두 싹 다 여기
가압류가 여기 가압류가 앞에 들어와 있었건 수용결 이후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었건 여기 저당권에 의한 경매기입 등기가 들어왔건 싹 다 정리 깨끗한 상태로 없어져 버려. 알았어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 다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한 지역권 이게 뭐라고? 이거 요역지 지역권. 요건 편익이니까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는 말소.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한 지역권 등기 말소할 수 없고. 그다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멸실된 건물 소유자인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건물 멸실을 하지 않으면 아까 대지 소유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했죠.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 공용 부분의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해 버리면 자 공용부를 취득한 취득자는 지체 없이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것도 중요하고 작년에 지체 없이도 나왔어. 지체 없이 시기는 지체 없이. 아까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도 어떻게 한다고 했지? 지체 없이. 규약상 공용부분에서 규약을 폐지하면 무슨 등기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 그걸 어떻게 한다고? 지체 없이. 이전 등기 아니라 보존 등기예요. 그리고 지체 없이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처럼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수용 재결 실효. 여기 재결 실효. 재결이 실효됐 효력을 상실했어. 그러면 이에 따라 이전 등기 어떻게 한다고? 공동신청 말소. 그래서 단도로 말소할 수 없다고 나서 맞는 거예요. 공동신청 말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지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것도 보시다시피 그 14번에 1번 똑같이 나왔죠.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서한 사업 시행자 이전 등 이것도 별개의 문제고 14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번. 자, 틀린 걸 찾으라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재결 수용의 경우에 관공서한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이거 사업 시행자는 지금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단독 신청. 이게 관공서면 촉탁 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이전 등기에는 뭘 안 쓴다고 했어? 원인 일자. 진정명의가 뭐라고 했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에요? 예? 원인. 예?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고 그래. 자, 이건 무슨 등기를 말하는 거야? 진정명 회복이라는 것이 무슨 등기라겠죠? 진정명 회복. 자,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등기 대신에 말소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 방식으로. 뭐가 인정했다? 판례가 인정해 준 거. 물권 변동보다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매매를 했는데 이게 B가 또 C한테 팔고 이게 전전 양도됐어.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서 지금 최종 누구 앞으로 됐어? 이렇게 D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였다는 거. 원인 무효. 자, 원인 무효의 등기라면 원인 무효야. 무효 등기. 그러면 이 B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C명의 등기는 원인 무효로 취득해봤자 취득하지 못해. 무효의 등기. 얘도 다 무효의 등기야. 그러면 자, 원인 무효면 이것은 물권은 매도인한테 복귀돼 버려요. 그러면 만약 이 부동산의 토지나 건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진정 소유자는 누구냐? 진정 소유자는 A가 진정 소유자야. 그러면 등기 명의, 외관도, 공시도 누구 앞으로 해야 돼? A 앞으로 돼야 돼. 등기 누구 앞으로 했어? 이거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것은 물권 변동이 이미 진정한 소유자는 A이므로 등기부상의 공시도 똑같이 A로 돼야 되는데 A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이것은 전전 양도되어 지금은 D명이 등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됐어.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됐어. 얘도 소유자 아니고 얘도 아니야. 다 무효인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해. 말소 등기 다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소하면 얘가 의무자 얘가 권리자 공동. 이거 말소할 때 의무자 권리자 공동. 얘 말소할 때 의무자 권리자 공동. 이렇게 해야 돼. 절차가 간단할까 복잡할까? 얘들 찾아보려니까 어디 가나 찾을 수가 없어. 옛날 팔아먹고 지금 브라질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죽었고 없어. 어떻게 찾아가지고 다 발소하겠어요.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라고? A가 진정한 소유자. 그럼 등기도 누구로 돼 있어야 돼? A로 돼 있어야지. A가 물권자면 등기 명의도 물권자로 돼 있어야지. 근데 다른 사람 돼 있잖아.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 거 다 말소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해.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굳이 말소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소유자가 A라면 등기도 A 앞으로 돼 있으면 된다. 직접 최종 명의자부터 이전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등기 대신에 이렇게 말소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로 하면 된다? 이전 등기로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되 원인 일자를 안 써. 왜 안 쓴다? 원래부터 자기 거야. 원래부터. 이전 날짜 변동이 안, 소유권 변동이 안, 이건 물권 변동이 없어. 물권 변동이 없어. 원래 소유자예요. 알았어요? 새로운 물권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원래 자기 것이고 물권 변동이 없잖아. 이게 농지였어. 농지증 낼까 안 낼까? 낼 필요 없어.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원래 자기 거야. 그리고 검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 필요가 없어. 계약을 한 바가 없어. 계약을 오늘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지? 계약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협조해주면 공동신청으로 하면 되지만 매매가 아니니까 매도용 인감증명은 필요 없어. 인감을 내야 되겠지. 근데 얘가 나는 못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행 판결 받아야 돼. 얘가 판결 소송을 해서 뭘 받아야 돼? 판결 받아서. 무슨 판결 이게? 이행 판결 받아서 승소한 권리자가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하면 돼. 단독 신청. 이때 뭘 내야 돼? 판결문을 내야지 이때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받으면 직접 무슨 등기였어? 이전 등기. 뭐 대신에?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로 하는 거. 뭐라고 했어?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고. 이거 말소하려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전 등기 하면 됩니다. 여기가 협조해주면 공동신청,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받아서 단독신청. 얘가 판결 받았고 죽었어. 그럼 그 상속인 포괄승계 받았으니까 당연히 상속인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 할 수도 있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 판결을 어떻게 나와줄까? 소송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판결 어떻게 낼까? 피고 D는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잘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 내리겠지? 이게 무슨 판결이야? 이행 판결이잖아. 근데 이 판결문 들고 A가 쫓아가서 뭐라 하겠냐? 이전 등기 해달라죠? 이것 좀 말소해 주세요라고 신청해봤어. 등기관 해줄까 안 해줄까? 등기관은 판결문에 나온 대로밖에 안 합니다. 이전 등기 하라 나왔으면 이전 해주지. 그거 가지고 말소 신청해봤자 다 각하돼 버려요. 이전 등기만 신청해야 돼. 알았어요? 이행 판결 가지고 말소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전 등기만 해야 돼. 여기 특징이 뭐라고? 새로운 물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나 검인 대상이 아니고 이런 거 다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등기 특징은 등기 원인은 소유권 보존 등기 빼놓고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원인을 뭐라고 쓰냐?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쓴다. 진정 등기 명의를 찾아갑니다. 라고 쓰되 무엇을 안 쓴다고? 여기서 등기 원인 일자는 쓸 수가 없다.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야. 원인 일자. 왜 안 쓴다? 원래부터 자기 거니까 안 쓰는 거야. 원래부터 자기 거야. 이거는. 새롭게 물권 변동이 안 생겨. 원래 자기 물권은 자기한테 있던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진정명 회복. 그래서 거기 14번 문제 뒤에도 문제 있지만 여기 하나 간단 보는 겁니다. 거기서 2번 지문처럼 진정명 회복이란 말이 나오면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등기 인수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 중에서 등기 인수 받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이 청구권 거꾸로 누가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 요 권리자 누구야? 강부자. 돈밖에 없는 아줌마 생각하라 그랬지? 이때 인수 청구권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소인명으로 소유권 보존을 한 다음 유증을 원유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요것은 원래 반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출제 당시 정확하게 틀린 건 1번이었었고 사실은 3번도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라면 제가 이의 신청해서 답을 복수로 만들어줄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뭐냐면 보세요. 자, 유증이라는 것은 A가 B한테 목적 부동산 유증해서 유언으로 증여를 한 거야. 유증.
알았어요? 근데 뭐가 있다 했지? 여기에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다 했죠? 그러면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생겨. 생존에, 즉 생전에는 유언의 효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가등기도 할 수 없다. 살아있을 땐 가등기도 못해. 왜 그렇다? 유언자의 유언 철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증을 해줬는데 수증자가 배은망덕한 행위로 해. 유증자 빨리 죽어라 하고 업잘시켜서 살인을 하려고 한다든. 그러면 유언을 어떻게 돼? 취소, 철회시켜야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유언이 생겨 안 생겨? 절대로 안 생겨. 그러니까 뭐도 못한다? 가등기도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유증에 따른 등기할 때 포괄 유증, 이것은 물권 변동을 물어봤으면 뭐라고 했어? 물권 변동은 이것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뭐라고 표현했지? 둘 다 공동 신청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어.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는데 얘가 유증 받은 사람이 특정 유증을 받았느냐 포괄 유증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포괄 유증을 받았으면 포괄 승계이냐, 포괄 승계이니까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누구라고 했어요? 보존 등기할 때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이나 포괄 승계인은 직접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 포괄 유증을 받았으면 얘가 직접 뭐 한다고? 여기서 수증자 앞으로 보존 등기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특정 유증이야. 특정 유증 받았으면 얘는 특정 승계인이야. 그럼 뭐 할 수 없다? 보존 등기를 못 해. 그러면 이게 유언자가 사망하면 여기 요 상속인은 누구야? 이게 포괄 승계인이잖아. 상속인이 포괄 승계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뭐 한다? 보존 등기를 하고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 수증자가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면 직접 보존 등기가 가능하고, 얘가 특정 유증을 받은 자였다면 등기할 수 없어. 누구 앞으로 해야 돼?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이 22에 출제할 당시에는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한 문제 차로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서 힘들다 저한테 전화하면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도 맞게 해줄 수 있었던 문제예요. 알았어요? 확실하게 1번 틀렸지만 요 지문도 부정확한 지문이다 이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요 원리를 알고 보면 아 요것도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했으나 그 허가구역증이 해제됐다면 이전 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 지정됐다 하더라도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이건 전부 다 얘기 줬지? 시점 토지거래 허가서는 자 원래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 이전 설정 등기할 때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점을 물어볼 때 계약 시 중간에 한번 변동되고 등기 신청, 여기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토지거래 허가서를 시점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계약 시 허가구역이었는데 뒤에서 허가구역이었어. 이건 허가서를 내야 돼요. 계약 시 허가구역에다가 신청을 하면 해제돼 버렸네. 안 낸다겠지? 계약 시 허가구역 아니었는데 신청을 하면 허가구역 지정돼 버렸어. 안 낸다겠지?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허가구역으로 계약 시 허가구역에서 중간에 해제됐어. 등기하려고 하면 다시 지정됐어. 낸다고 했어? 안 낸다고 했어? 에? 안 낸다겠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을 때 내는 거예요. 등기할 때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공동소유 등기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가 공유나 합유, 총유가 있지? 자, 공동소유. 공동으로 소유한다. 공동소유에 대한 대응 개념이 뭐야? 단독소유지, 단독소유. 단독소유냐, 공동소유냐? 공동소유가 뭐가 있다고? 공유도 있고, 합유도 있고, 총유관계도 있고.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다 배웠겠죠? 자, 이렇게 공동소유 형태가 있는데, 자, 단독소유에서 공동소유로 만약, 자,
이렇게 단독소유 공동소유 바뀌면 무슨 등기할까?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뀌면 무슨 등기한다? 단독소유가 공동소유로 바뀌면 무슨 등기할까요? 응?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하면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공유를 합의로 하거나 합의를 공유로, 공유를 총유로 하거나 총유를 공유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아, 여기 하나 더 이렇게 바꿀 때 첫째 이렇게 여기 공유를 공유 관계를 합의 관계, 합의 관계를 공유 관계 이렇게 바뀔 때는 무슨 등기할까? 예? 이때는 소유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소유권 권리 변경 등기, 변경, 권리 변경 등기,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유 관계에서 총유로 바뀌거나 합의 관계 총유로 바뀌거나 거꾸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이 등기 형태를 잘 봐두셔야 돼.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합유는 민법상 조합의 재산 수용 형태. 그렇죠? 총유는 권리능력업 사단이나 이런 걸 얘기했지? 권리능력업 사단은 자기명 직접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있잖아. 종중 비법인 사단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종중명으로 할 수 있다겠지? 자, 민법상 조합 자기명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민법상 조합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 명으로 한다?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하라 했잖아. 당사 적격이 공유는 지분이 자유롭고 합유는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하고 민법상 조합은 자기명 등기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만약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여기 A, B, C 세 명의 상속인이 있어. 여기 임야가 한 필지 있네. 이걸 종중 땅인 것 같아. 그런데 이 개인명도 있어. 갑명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망하면 소유권 변동이 생기지?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상속 등기한다. 상속 등기라는 게 뭐야?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야. 즉 단독 소유가 뭐로 바뀌어? 상속 지분은 균등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 자, 단독 소유가 공동 소유로 바뀌니까 무슨 등기했다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야. 원인은 상속을 원유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유 관계니까 지분은 다 표기해 버려요. 그런데 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상속된 이거 선산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팔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A, B, C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조합체로서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합유 등기하자. 합유 등기하자. 그럼 합유 등기하려면 이때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했지? 그럼 어떻게 바뀌어? A, B, C 이렇게 되겠다가 이제 합유로 만들려면 A, B, C 합유 이렇게 써놔. 그럼 여기 이게 무슨 등기한가요? 소유권 변경 등기했어. 자, 공유를 뭐로 바꿨다? 합의로 바꿨어. 무슨 등기했다고? 소유권 변경 등기한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변경 등기하면 합유의 경우는 요 개인적으로 합유 지분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거나 합유자가 사망하거나 탈퇴 추가되더라도 이런 경우 지분 이전 등기 안 합니다. 사망 여기서 A, C가 죽었다.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에? 합유자가 바뀌지? A, B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바뀌면 무슨 등기한 거 이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만 해주면 돼. 합의에서는. 알았어요? 근데 만약 A, B, C가 이거 우리가 죽으면 이게 누가 단독 소유가 되면 또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른 등기로 바꾸자. 뭐라고 했어? 우리가 김씨니까 김해 김씨 예를 들어서 뭐 408 앞으로 등기합시다. 이게 뭐야 이게? 종중이야. 종중이 뭐야 이게? 종중. 비법인 사단. 총유 관계. 그러면 이 권리능력을 사단 앞으로 직접 등기해버려. 그럼 이렇게 A, B, C 이렇게 올라오면 뭐 주체가 바뀌었지? 무슨 등기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 알았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단독 소유가 공유로 바뀌면 무슨 단다? 이전. 공유 합의가 바뀌면 뭐 한다? 변경. 공유 합의를 총유로 바꾸면 뭐 한다? 이전.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간단한데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단독 소유가 갑이 사망했다. 무슨 등기에? 상속론의 소유권 이전. 공유 관계로 바뀌었지? 공유자들이 우리 공유로 하면 상속집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가압류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선산 다 날라간다. 민법상 조합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합의 등기해버렸어.
근데 합의했더니 또 우리 죽으면 끝나? 안 되니까 아예 종중명을 바꿔버리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넘어올 때 무슨 등기한다? 이렇게 소유권 변경 등기했고, 자, 공유 관계를 뭘 할 때 합의를 바꿀, 어디요? 공유를 이렇게 바꿀 때 무슨 등기에서 여기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합의 관계를 총유, 즉 민법 조합재산을 종중재산으로 바꿔줄 때 주체가 바뀌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 얘기예요. 권리 변동에 따른 등기 형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15번 보세요. 옳은 거, 토지 소유자가 갑과 을 중 을이 사망했다. 특이하게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갑 단독수로 바꿔줘야 돼. 무슨 등기한다 해서 합유 명인 변경. 이게 표시 변경이야. 합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해서 갑 단독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전해야 돼요. 그 다음 2번.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종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종중 대표자 권리자가 아니고, 종중은 뭐야? 직접 종중 자신이 뭐가 된다? 권리자 의무자 된다. 명의자는 종중이에요. 종중. 대표자는 명의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원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농취증을 첨부해야 된다. 공유물 분할은 새로운 취득이 아닙니다. 공유물 분할하면 농지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농취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다음 부동산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지. 그래서 맨 앞에 했던 기본적인데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라고. 부동산 일부냐 권리 일부냐. 권리 일부를 뭐라고? 이거 지분. 눈에 안 보이지? 부동산 일부는 보인다 했지? 보이니까 뭐 한다? 부동산 일부는 임차권이나 용익물권 설정이 되지만 이건 안 된다 했고, 부동산 일부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이 안 되지만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담보 설정이 된다 했지? 지분 후에 저당권 설정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이 동료도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 처분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합의에서 뭘 기록하지 않는다고 아까? 지분을 안 쓴다 했잖아. 지분 안 썼죠? 그러니까 지분 이전량 자체가 없어. 여기서 합유는 민법상 조합재산이니까 합유 등기한다는 것은 합유 지분 자체는 등기가 안 돼. 안 되니까 지분을 이전 등기할 수도 없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거? 합유 지분은 그래, 합유. 합유에 대한 지분은 등기상 자체가 아니에요. 꼭 기억해. 공유 지분은 당연히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합유 지분량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 같은 표현들이고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거기 나머지 지문들 다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18번 문제 보시면 18번. 자, 공동소유 등기한 설명 틀린 걸 찾으라. 2인 이상의 권리자가 한 필토를 공유하고자 할 때 신청정부의 지분, 공유의 경우는 반드시 지분을 써야 됩니다. 등기원의 공유물 분할하지 아니한 약정은 특약사항이지, 공유물 불분할 특약 있으면 이를 써야 돼. 기록해줘야 되고, 기록하면 뭐가 된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임의적 정보 세 가지 꼭 기억하라겠지. 일반적 임의적 정보,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가 있을 때, 일반적 임의적 정보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공유물 불분할 특약, 환매 특약 등기 환매 기간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권리 소멸 약정, 이런 거.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나 환매 기간 문제나 권리 소멸 약정은 특약사항으로서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건데, 요게 바로 임의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부동산을 조합체로 소유하는 합유 등기를 하여, 조합체는 민법상 조합을 말합니다. 합유 등기를 해야 하는데, 합유 등기는 합유라고 쓰면 되고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겠지.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것이고, 2명 이상의 공인 미등기 토지에서 공유자 중 1인을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전부에 대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즉 이건 뭐예요? 이거 또 나왔어. 지분만 전원 명의. 그래서 여기서 자, 보존 등기는 지분만 못하고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도 지분만 못하고 전원 명의로, 그 다음에 가등기의 본 등기는 지분만, 여기 보존 등기는 전원 명의로 해라. 이런. 그 다음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 이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렇지만 각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고?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원피고 승패수 관계없이 각각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판결할 때 다 나왔던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매매일 때 거래 가액 등기 문제. 거래 가액 등기 문제는 이제 각 원인별로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래 가액 등기는 언제부터 시행됐다 했어? 거래 가액 등기. 거래 가액의 등기는 이건 언제부터? 기준일이 언제라고?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자, 첫째 시점 이거 이후, 이전 건 해당이 아니다. 두 번째,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에 의하여 무슨 등기한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따라서 거래가액 등기 대상이 아닌 걸 물어보면 언제라고 해야 돼? 2006년 1월 1일 이전 계약이거나 계약이 아닌 판결서라든가, 그래서 계약서가 아닌 판결에 의한 등기한다든가 조정 조서 등 이런 거 해당 사항이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액 등기와 관련해서 여기 어디다 등기하냐 물어보면 이 매매 목록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매 목록. 매매 목록이 필요하냐 없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매매 목록은 자, 일반적으로 언제 필요하냐. 첫째,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2개 이상이거나, 두 번째, 부동산이 하나일지라도 당사자 여러 명 수인 대 수인 간이 매매일 때 목록을 내라. 그러면 이렇게 목록을 내는 경우 특수한 경우죠.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과 여러 명, 요 때만 목록을 내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목록을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목록을 내지 않으면 어디 들어가냐? 등기부 갑구에 직접 써줘.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여기다가 거래가액을 직접 등기하고, 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면 이때 갑구에는 매매 목록 번호밖에 안 들어가. 매매 목록 제 몇 호 2018 뭐 10호 이런 식으로 제 몇 호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거래 가액은 어디다? 첨부된 매매 목록에 전자적으로 기록이 돼. 여기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매매 목록을 발급받으려면, 즉 공개 청구할 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 청구를 하면 매매 목록도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만 발급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 목록이 첨부가 안 됐을 때는 직접 등기부 갑구에다가 어디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 직접 써줍니다. 금 1억 원이다. 그럼 이렇게 직접 한글과 아랍의 숫자로 다 직접 써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목록 문제까지를 보면 되는데 이게 20번 문제예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매매를 원인한 이전 등기 좀 거래 가액 등기 중 맞는 걸 찾아라. 2005년 12월 1일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서로 한 경우는 거래를 등기 2005년 1월 1일이니까 여기 이거 이전이지? 그러니까 않는다고 얘기인 거예요. 1번 등기하지 않는다. 맞죠? 그다음 2번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원인 증서와 판결 등 계약서가 아니라도 거래가를 등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일 때만 등기하고 판결서를 등기하지 않는다겠지? 3번 신고필증상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 각각 복수이더라도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한 개이더라도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땐 목록을 내라 라겠죠. 틀린 것이고, 4번 목록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기 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거래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을 냈을 땐 갑구에는 목록 번호밖에 안 들어갔어. 목록이 안 들어왔을 때 갑구에 직접 거래가를 등기했죠.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본등기한 경우 신청한 경우는 거래가를 등기하는 게 아니라겠지. 여기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할 때 여기서 가등기할 땐 거래가를 등기 안 했지만 만약 본등기는 이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액을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 거래가를 등기한다. 그래서 1번과 5번도 다 맞다고 제가 얘기해 줬죠. 예. 1번과 5번 거기 답에 1번과 5번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원인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선 수용에 관한 거 한 문제 보겠습니다. 수용이 여러 가운데서 2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2번. 이렇게 아까 수용 설명했지만 수용의 경우에 이전 등기할 때 22번 문제는 이렇게
구체적 날짜를 써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서 하시면 돼요. 지금 수용 개시일이 4월 2013 연도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4월 1일 날 수용이 됐다. 그러면 자 여기 4월 1일 날 이게 수용 개시일이야. 요 날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 자 그래서 토지 수용이나 이전 등기할 때 토지의 다음의 등기 중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걸 찾아야겠지. 자 첫째. 자 소유권 이외의 등기 뭐라 했지? 아까 수용 개시일 전후를 묻지 않고 모두 직권 말소하되 어떤 거 요역 지지요건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말소하지 말아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시일 이후 것만 말소하되 이전 거 말소하지 않아. 이전 등기는 다만 예외가 하나 있었지. 어떤 거 수용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 개시일 이후의 이전 등기 요거는 말소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20은 바로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보면은 자 1번이 2013년 2월 1일 날 지금 4월 1일 날 수용이 됐는데 2월 1일 이거보다 앞섰잖아요. 2월 1일 날 상속이 생겼어. 그리고 등기를 언제 했다는 거? 5월 1일 날. 4월이지? 5월 1일 이때 이전 등기 했어. 이건 말소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이건 말소하지 말아라. 1번. 그다음에 2번 같이 2월 7일 날 매매했는데 등기를 언제 했어? 수용 개시 이후에 이전 등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5월 7일 날 등기해서 말소. 그 다음에 3번과 4번과 5번 뭐예요?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 수용기일 전후 무장 모두 다 없어집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구체 날짜를 명시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만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증에 관한 문제는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증. 자, 내용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수증자가 권리자 되고 상소인 또는 유언 집행자 의무자 돼서 공동신청이다.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라고 했고 공동이니까 신청정보에 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다. 상속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유증자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 됩니다. 그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하고 나서는 되지만 생존 중엔 할 수가 없다 아까 얘기 줬었고 포괄 유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유증의 경우도 유증자 사망 시에 권리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물권 변동은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사망 시에 취득하고 특정 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해서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하여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 25번 진정명 회복 아까 문제 다 설명했지? 그래서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2번 보세요. 신청정보의 등기 목적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뭐라고 쓴다 해서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는데 무엇을 쓰지 않는다 했어요? 원인 일자 이것을 쓰지 않는다. 진정명 회복에서는 뭘 안 쓴다? 원인 일자가 없다 했잖아. 그래서 3번 지문처럼 계약이 아니면 검인 대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처럼 이렇게 보존이 신청할 수 있었던 자가 현재 명의가 공동으로 즉 현재 명의자가 협력을 해주면 공동 신청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 판결받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했고 5번 지문처럼 공동이든 단독이든 간에 이건 물권 변동이 안 생기니까 토지거래 허가나 농지증 일체 낼 필요가 없다고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번 하나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첫째 1번 질 보세요. 합병으로 소멸된 가베사이 부동산을 합병으로 설립한 을회사 명의로 하기 위해선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라는 게 아니라 주체가 바뀌었지?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예를 들어서 상속과 똑같아요. 상속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지.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더니 아들이 등기명 표시 변경만 해달라. 그럼 돌아가신 분과 자기가 동일한 사람이야? 동일성 있을 때 표시 변경하는 건데 이렇게 상속이나 합병 같은 경우는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주체가 바뀌었어요. 물권 변동만 등기 없이 생긴 것 뿐이야. 등기는 뭐한다? 이전 등기라는 거지 변경 등기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원인 무효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명으로 됐을 때 갑은 을에 대해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처럼 뭐 할 수 있다?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 이게 둘 다 가능하다는 거야. 기존 무효 등기 말소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도 된다. 두 가지가 다 허용되는 거예요.
공동상속인 중 4번 질문 보시면 1위는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로 해서 상속 등을 할 수 있다. 즉 상속인 중 1위는 지분만 상속 등이 못하고 전원 명의로 상속 등이 할 수 있다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효취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원인은 시효취득 쓰는데 원인의 등기 원인의 연월 즉 원인 일자는 시효기한 기산일 즉 시작한 날짜 이게 원인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등기별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유권 등기를 봤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쉬었다가 소유권 이외의 각종 등기 그리고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문제 여기까지 오늘 보면 다 끝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